오늘의 주제,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, 일명 세대생략 증여, 세대생략 상속. 요즘에요, 오래 사시잖아요. 그렇죠. 100세 시대. 그래서 이 자산을 갖추신 분들이 또 돈도 있고 하시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, 예를 들면은 뭐 한 90살 이렇게까지 사신 분도 많은데, 그렇게 되면 아들도 예전에는 일찍 뭐 출산했으니까 최소한 환갑이거나 아니면은 60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할 때도 혼자한테 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아들도 곧 갈 날이 너무 슬픈 얘기다. 두 번 거쳐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율이 너무 세잖아요.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 이상이면 50%거든요. 그러니까는 두 번 건너뛰면은요, 남는 게 없어요. 재산이 4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. 물론 이제 공제랑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, 이런 경우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는데, 이 경우에 이제 실제 문제된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변만 믿고 가면 상속 문제 끝이야.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.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요, 원래 내야 될 상속세액에다가 30%를 할증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때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요, 40%가 할증이 돼요. 그래서 얼핏 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, 실제로는 두 번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게 이익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손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30%로 해서 세대생략 증여나 상속을 개시하는데, 이 문제된 사안은 뭐냐면 증여를 받았어요. 그때 세대생략 증여로. 그러니까 할증을 해서 30%를 더 냈죠.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미 사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할아버지 이 상속재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. 합산을 해서 전체 상속세액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빼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데, 이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, 이 30% 할증세액을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냐 마느냐, 이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. 과세관청 측에서는 이 할증과세는 여기에 공제를 할 수 없다, 이런 입장이었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가 소송을 건 거예요. 아니, 증여세 빼줬으니까 내가 이거 직접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이 할증과세도 여기서 빼줘야 된다, 공제를 해줘야 된다, 그렇게 소송을 건 거죠.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? 해줬을 것 같은데. 예, 대법원에서는 세대생략 증여로 인한 할증과세를 하는 취지가 세대생략을 통해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건데,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직접 상속인으로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대습상속으로서, 그러니까 이 세대생략 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의 취지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할증과세 한 30% 부분도 빼줘야 된다, 기납부 증여세액으로,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, 사실은 이제 하급심에서는 그거를 뺄 수 없다, 이런 결론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했을 경우에 납부하게 된 증여세 할증 가산액을 나중에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요, 사실상 두 번 상속 또는 두 번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서는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상속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셔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변만 믿어봐.